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초등학교 2학년 사권 연산의 발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발견 사권은 총 20개, 20단계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10단계, 13단계, 그리고 17, 18, 19단계 이렇게 총 7개의 단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지금 제외한 단계는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게 아니고 겹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행여 나중에 이제 질문이 생기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제1단계 네 자릿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릿수 그러면은 그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세 자릿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있겠죠. 한 자릿수는 1학년 때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제 점차 2학년 1학기에서 세 자릿수를 다루고 지금 이제 네 자릿수는 2학년 2학기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연계를 보면 1학년 때는 이제 100가지의 수니까 사실은 두 자릿수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학년 1학기 와서는 이제 세 자릿수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을 넘어가는 1000부터는 네 자릿수인데 네 자릿수를 이제 2학년 2학기에 다루고 이제 네 자릿수를 넘어가는 5자릿수, 6자릿수 이런 것을 우리가 만, 10만, 100만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이제 3학년 때 다루는 것은 아니고 4학년 때 다루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이제 분수를 조금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는 4학년에 가서 이제 큰 수를 다루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개념 연결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네 자릿수 이번 시간에 1단계를 다루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네 자릿수 크기 비교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수의 자릿수를 배우게 되면 항상 크기 비교가 따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이제 연결입니다. 개념 연결. 첫 번째는 수모형, 두 자릿수가 수모형 10의 모형이 5개, 1모형이 6개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56 이렇게 했습니다. 56. 그 다음에 400, 600. 이 말은 뭐냐면 띄어세기를 하는 겁니다. 400과 또 적당한 수를 넣어서 600 가려면 그 사이에 500이라는 띄어세기가 되겠죠. 세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391과 378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네 자릿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자릿수 크기 또는 두 자릿수 크기 이렇게 과거에 네 자릿수보다 작은 수들의 크기 비교하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네 자릿수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따지는데 세 자릿수에서는 뭐냐면 우선 자릿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합니다. 똑같이 세 자리일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자릿수, 즉 100의 자릿수를 비교합니다. 100의 자릿수가 3으로 똑같죠. 그러면 이제 10의 자릿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의 자릿수는 391은 9고 378은 7이기 때문에 9가 커서 391이 378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3권 이전으로 가서 지금 여기 나온 세 자릿수라든가 띄어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꼭 복습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의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30초 개념을 들어갑니다. 이 30초 개념은 뭐냐면 연산을 계산으로만 하고 답을 구할 줄 아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사실 연산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모든 연산은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로써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연산이 제대로 연결되고 개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0초 개념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 뭐냐 그러면 그냥 천, 1에다가 동그라미 3개 친 거 이렇게 하지 않고 100이 10개 모이면 천이다 이렇게. 그리고 천이 5개 있으면 5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고요. 3245. 그러면 3245가 뭐냐 그러면 우선은 가장 쉬운 것이 모형입니다. 수 모형은 천 모형까지 있기 때문에 천 모형으로 3245의 그 3은 그냥 3이 아니 낮게 3이 아니고 천 모형 3개다. 그래서 천 모형 3개 모여서 3000. 그 다음에 200은 100 모형이 2개다. 그래서 200.
그리고 40은 10모형이 4개, 그리고 40, 그리고 마지막 5는 낱개로 1모형 5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이 학생들이 3245를 잘 이해 못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2학년 2학기에 가서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3245의 이 3, 천의 자리에 있는 이 숫자 3을 그냥 3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3000이 아니고. 그래서 3245를 교과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45의 그 3은 뒤에 245 사이 뒤에 0이 숨겨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3이 아니고 3000이야. 마찬가지로 200도 2가 아니고 200이야. 45를 빼면 떼내면 그 속에 200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3000 위에다가 200을 얹히고 또 그 위에다가 40을 얹히고 그다음 마지막 5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3245가 이렇게 단순하게 3하고 2하고 4하고 5가 아니라 3000하고 200하고 40하고 5가 더해진 거다. 3000 더하기 200 더하기 40 더하기 5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 순간까지 와야 아이들은 이 3245라는 네 자릿수를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쪽 개념 익히기 들어갑니다. 연산의 발견은 매 단계가 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쪽은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첫 쪽이 다른 연산학습지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쪽부터는 다른 연산학습지와 마찬가지로 연산을 익히는 겁니다. 개념을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산 익히기 그러지 않고 개념 익히기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가장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똑개가 나타나서 아까 30초 개념에서 주장했던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힌트를 줍니다. 자, 이런 힌트가 필요가 없는 아이는 힌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 힌트가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아이가 힌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개가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데 이것은 다 앞에 나온 그런 30초 개념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도 한번 써줍니다. 1번에서는 써주고 그 다음부터 본인 스스로 쓰는 그런 단계를 겪게 했고, 그다음 연산의 발견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재고 촉박하게 학생들이 속도를 요하는 그런 학습을 지양했습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날짜가 있고, 날짜 오늘 언제 했느냐 자기 날짜를 쓰고, 그 다음 별이 5개 있어요. 별 5개 뭡니까? 평상시. 이것은 이제 자기 만족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 익히기를 잘 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별 5개 주는 거고, 개념 익히기를 하다가 막혔어. 그러면 이제 별을 4개나 3개나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기 만족도입니다.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쪽 가면, 세 번째 쪽과 네 번째 쪽은 개념 다지기입니다. 개념 다지기는 두 쪽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쪽은 이제 조금 개념 익히기보다 조금 이제 어려운 거. 그리고 오른쪽 네 번째 쪽은 상당히 더 어려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단계가 네 번째 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쪽과 네 번째 쪽은 문제만 연산만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놀이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선생님 놀이는 이와 같이 토끼 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토끼 귀가 그려진 문제가 최대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연산에 답만 쫙 맞추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선생님 놀이는 반드시 부모님 또는 친구랑 같이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선생님 놀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꼭 이 귀를 가지고, 이 귀가 있는 그 문제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연산의 발견은 매 단계마다 최소한 부모님이 4번은 들어줘야 된다. 4번. 귀가 4개 정도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꼭 선생님 놀이를 빼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이를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쪽에 가면은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 도전해보세요의 첫 번째 문제는 이 2개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인데 1번은 교과서 익힘책에 나온 5, 6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1번이 그렇게 되어 있고 2번은 또 다릅니다. 2번은 뭐냐면 이 다음 단계
오늘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음 것을 배우지 않았지만 선행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걸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것을 연결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해서 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단계 것을 했는데 다음 단계는 네 자릿수 대소 비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네 자릿수 대소 비교를 하는데 이 문제를 여기다 줬을 때는 학생들이 네 자릿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 자릿수 대소 비교 아까 우리가 했지만 개념 이전 그 기억해 볼까 해서 했지만 그 세 자릿수나 네 자릿수는 같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선 자릿수를 비교하고 그 자릿수가 똑같으면 그 다음에 제일 큰 자리부터 차례차례 비교해 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럼 언젠가는 다른 게 나타날 거고 그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럼 지금 2639와 그 다음에 2674를 비교하면 이 두 가지는 네 자릿수로 똑같죠. 그러니까 네 자릿수 똑같으니까 자릿수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천의 자리부터 비교합니다. 천의 자리 2000 똑같습니다. 그럼 또 다시 100의 자리 600 똑같습니다. 10의 자리 39, 74, 30, 70 그러니까 70이 크니까 뒤쪽이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대소 비교를 확실하게 이제 세 자리까지 가졌다 할지라도 네 자리면 또 안 해본 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이것은 도전했는데 아직은 안 되니까 이 다음 단계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국으로 들어갈게요. 곱셈국가 2단부터 9단까지 쭉 있고 또 정리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2단, 3단, 4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비슷하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처음 시작하는 2단과 마지막에 9단 이 두 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처음과 끝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 곱셈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단은 3단계죠. 3단계. 3단계에서 보면 2단은 곱셈국어는 가장 문제가 암기입니다. 9단을 암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통된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꼭 필요하다 암기는 9단만큼은 제가 암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9단은 암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눗셈에도 써야 되고 또 다른 곱셈 큰 자리 곱셈을 써야 되고 이거 아니래도 일상에서 9단을 써야 될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인 프로에서도 9단을 외자 이런 프로 있죠. 거기 성인들이 9단을 얼마나 잘 합니까?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9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그것을 못 써먹는 갑자기 잘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단은 뭐냐면 덧셈을 곱셈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하는 것이 9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덧셈, 즉 반복해서 더한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만약 내가 암기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모르는 게 아니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서 9단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또 잊어버린 거를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언젠가는 9단이 확실하게 이제 몸에 배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지만 꼭 이해를 해야 된다. 9단이 곱셈이다라는 거. 곱셈은 똑같은 것을 반복 더하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37에 21을 잊어버렸어요. 37에 21. 그러면 3을 7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을 7번 더하는 것보다는 7을 3번 더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곱셈은 서로 바꿔서 더해도 됩니다. 그래서 37은 21이면 73, 21이기 때문에 37이 21이 기억나지 않으면 3을 7번 3, 6, 9, 12, 15, 18, 21 이렇게 띄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7로 7, 14, 21 딱 3번 만에 21이 나오니까 그게 훨씬 빠르죠. 그렇게 해서 37에 21을 우리가 암기하지 못했더라도 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것이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단을 배우기 전에 2학년 1학기 때부터 어떤 작업했냐면 몇에 몇 배를 해왔습니다. 몇에 몇 배.
이 몇의 몇 배란 말은 아이들 입에서 이제 2의 3배라든가 이런 말이 수학의 언어로 아이들 입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드디어 2 곱하기 3이라는 곱셈식으로 만드는, 여기까지는 1학기 때 한 겁니다. 자, 그럼 2학기 돌아서는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곱셈 9구, 즉 9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 5단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그럼 기억해 볼까요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 띄어세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 4, 6, 8, 10, 3, 6, 9, 12, 15 이런 띄어세기가 결국은 9구단의 값이 되는 거죠. 그 띄어세기랑 9구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9구단은 뭐냐면, 곱셈은 뭐냐면 덧셈을 한 거다. 5를 3번 더하는 거를 5 곱하기 3, 7을 4번 더하는 거를 7 곱하기 4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을 4번 더하면 28이기 때문에 7, 4, 28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9구단을 덧셈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9구단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초 개념 들어갈게요. 3초 개념에서는 자, 2단 곱셈 9를 할 수 있어요. 해서 1은 2부터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2에다가 1부터 9까지 수를 각각 곱해서 곱셈식으로 나타낸 것을 2단 곱셈 9구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자, 2에다가 1부터 9까지 쭉 더한 이거를 2단 곱셈 9구라 한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것도 있고 이것을 띄어세기로 생각해도 되고, 자, 그런데 아래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용했어요. 수직선은 띄어셀 때 좋습니다. 수직선에서는. 그래서 2에다는 2칸씩 띄어셉니다. 2칸씩 띄어다 보면 마지막에 9번째 띄면 2, 9, 18 18칸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9구단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지기, 개념 익히기 다음에 개념 다지기가 있는데, 개념 다지기의 두 번째 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장에 거기는 제목이 없고 개념 다지기가 같이 두 페이지로 돼 있,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그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연산의 발견에서 최고로 힘쓴 거는 여기는 쓰기입니다. 쓰기, 식을 쓰는 거. 자, 식을 쓴다는 말은 계산식을 쓰는 건데, 계산식은 지금 보통 연산 문제지만 다 계산식은 계산 그 문제는 다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계산 문제를 가지고 다 계산해서 답만 내는데, 연산의 발견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계산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계산 문제를 쓰는 역할. 계산 문제를 쓴다는 것은 계산 문제를 잘 쓰지 않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식을 쓸 때부터 학생들은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외운 것을 쓰는 사고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다 써야만이 이것이 계산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노리고 계산식을 쓰는 문제를 네 번째 장에 되도록이면 넣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는 계산식을 쓰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 그런 데는 계산식을 쓰는 걸 넣지 않았지만 식을 쓸 기회가 있다면 항상 네 번째 페이지는 계산식을 쓰는 겁니다. 이 계산식을 쓰는 동안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 두 묶음이 하나니까 2 곱하기 1은 2, 1은 2. 그러면 2번은 두 묶음이 3개니까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러면 몇 척 칸부터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딱 칸에 맞게 쓰는 거. 이것이 있으면서도 어디다 써야 될까? 이게 어떤 식일까? 이런 거를 자기가 써서 이제 하는데, 보통은 6만 쓰는 거죠. 2 곱하기 3은 책에다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2 곱하기 3이라는 문제를 자기가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여기서는 원하는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9단으로 가볼까요? 자, 9단은 2단과 똑같습니다. 다만 2단이 9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9단 곱셈 9구도 이전에 몇의 몇 배와 그 다음에 곱셈 식으로부터 왔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후에는 1단 곱셈 9구를 합니다. 1을 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는 0을 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 후속으로 있죠. 그래서 배운 것을 기억해 보는 것도 다 이제 앞에 이제 9구단들을 쭉 기억하는, 9단 정도 오면은
2단부터 나머지 8단까지는 다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또 가서 9구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30초 개념 가겠습니다. 30초 개념은 역시 9단 곱셈 9구는 2단 곱셈 9 똑같이 9에다가 1부터 9까지 수를 각각 곱해서 곱셈식으로 나타낸 이 9개의 식을 곱셈 9구라 한다. 9단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2단과 마찬가지로 9단도 수직선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이때는 9칸씩 띄어야 됩니다. 띄어세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칸씩 띄어세면 마지막 81에 가서 딱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단계를 한번 가보겠어요. 13단계는 1단부터 9단까지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0까지 곱한 것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0의 곱셈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데 곱셈 9구를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1단, 2단, 세서 9단까지 하고 0의 곱셈까지 앞에 다룬 모든 것을 연결해서 이제 가는 거고 이 다음에 이것이 3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보다 큰 수들의 곱셈을 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는 역시 9구단 확인하는 거고요. 30초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30초 개념은 1단에서 9단의 곱셈 9구 원리를 알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곱셈 9구의 원리가 뭐겠냐? 바로 나왔네요. 이 별표단의 곱셈 9구는 곱이 별표씩 커지는 거다. 예를 들면 5의 단은 이 값이 5씩 커지는 겁니다. 7의 단은 값이 7씩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이 도형기호 별을 써서 별표가 이제 1단일 수도 있고 9단일 수도 있죠. 별표단의 곱셈 9구는 이제 그 값이 별표씩 그만큼씩 커지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단, 4단, 6단, 8단 이렇게 그리고 또 3단, 5단, 7단, 9단 이게 다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별표로 쳐서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를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니까 1단 곱셈 9구는 곱이 1씩 커져요. 사실 1씩 커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1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그냥 1 자신은 그 수와 곱해서 그 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다 별을 곱해도 별이 되고 별에다 1을 곱해도 별이 되는, 그래서 1은 곱해도 안 곱해도 마찬가지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그것을 1단이라고 우리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0이 있는데 0은요 이 곱해버리면 큰일이 벌어져요. 그 수를 다 없애버리는 역할. 그래서 0에다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0이 돼버리고 그 수가 아무리 커도 곱하면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0의 곱이다. 그 다음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곱했을 때 바꾸어 곱해도 곱이 같다는 사실. 별표에다가 네모를 곱한다든가 네모에다 별표를 곱했을 때 이것이 바꾸어 곱해도 같다는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곱하기의 성질이죠. 이것은 곱하기의 성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하기의 성질도 마찬가지인데 덧셈이나 곱셈은 바꾸어서 계산해도 결과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구단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구구단표에서는 이 바꾸어 더하는 것이 예를 들면 4, 7 볼까요? 4, 7은 4 곱하기 7이 여기 있어요. 28입니다. 근데 7, 4가 또 28이야. 그래서 4 곱하기 7이나 7 곱하기 4가 28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같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6. 2 곱하기 6은 얼마냐? 12입니다. 그럼 반대가 뭐야? 바꾸면 6 곱하기 2죠. 6 곱하기 2도 12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구구단 표에 두 개씩 다 있어요. 이 두 개씩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1 곱하기 1에서부터 9, 9, 81까지 가운데 선을 그으면은 양쪽에 정확하게 마주치는 곳에 이 선을 접으면은 마주치는 곳에 있는 수가 다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끝에 있는 72와 72가 같고 또 63과 63이 마주치는 위치에서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곱을 바꿔서 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같은 그런 특징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이 곱셈 9구 표로부터 엄청난 발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17단계는 길이의 합과 차입니다. 17단계에서 길이도 더하고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길이는 뭐 갑자기 그냥 보통의 덧셈이 아닌데 갑자기 길이냐? 길이를 더하고 빼는 원리도
그냥 수를 자연수를 더하고 빼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길이를 더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또 시간도 더할 때가 있는데 우선 길이를 먼저 다루면 길이는 더하고 빼는 거 이 17단계 전에 길이의 합과 길이의 차를 다뤘고 여기서는 17단계에서는 한꺼번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길이의 합, 길이의 차를 다루고 이제 합과 차를 한꺼번에 다루고 이 3학년 올라가면 이제 길이를 어림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기억해 볼 거에는 뭐냐면 길이의 합이나 차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길이의 합을 구할 때나 차를 구할 때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같은 것끼리 단위가 같은 것끼리 더하고 뺀다. 그러니까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이거는 수로 말하면은 1의 자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그런 원칙을 적용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길이도 더할 때는 이제 미터는 미터끼리 더하면은요 4미터인데 우선 센티미터를 먼저 더하는 게 좋아요. 수를 더할 때도 1의 자리를 먼저 더했듯이 센티미터를 먼저 더하면 19cm가 되고 미터를 더하면 이제 4m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는 거죠. 왜 센티미터를 먼저 더하냐면 이 센티미터를 더한 것이 100cm를 넘어가면 수와 마찬가지로 받아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터를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한꺼번에 계산할 때 편하다 그런 뜻이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 센티미터끼리 먼저 빼서 27에서 10을 빼면 17cm 그 다음에 4m, 2m 빼면 2m. 자, 뺄 때도 센티미터를 먼저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센티미터에서 밑에 빼는 센티미터가 크면은 받아 내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미터는 나중에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때로는 이제 가로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6m 50cm에서 2m 25cm를 빼면은 먼저 센티미터끼리 빼서 25cm, 그다음 6m 2m 빼면은 4m 이렇게 가로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이때도 이제 사실은 이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럴 때는 세로로 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초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초 개념에서는 길이의 합과 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길이 합과 차는 직접 길이를 재서 구할 수도 있고 같은 단위끼리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다. 같은 단위끼리라는 말은 같은 자리끼리라는 이 수의 계산과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길이를 그냥 길이로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의 개념과 연결하면 틀리지 않고요. 안전하다는 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수의 계산과 똑같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훨씬 더 확실하게 길이 계산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직접 길을 재서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길을 더할 때 자가 있다면 그런 자를 가지고 두 번 더한다든가 또 거꾸로 뺀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산으로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쓴다든가 가로로 써서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2m 55cm와 1m 40cm 합과 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원칙은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때는 미터, 2m, 1m, 그 다음에 센티미터, 55cm, 40cm 이렇게 각각 구해서 3m, 95cm 이렇게 쓴다는 거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로 계산하는 건데 길이는 가로로 계산하지만 또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로로 계산하는 것은 숫자의 세로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미터끼리 센티미터끼리 자리를 잘 맞춰 써서 자리에 맞춰서 계산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각과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시각과 시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각과 시간은 두 가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과 시간은 우리 성인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각이란 말과 시간이란 말은 비슷하게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다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시각과 어떤 시각 사이 2시에서 5시 사이는 3시간이죠. 2시는 시각, 5시도 시각,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할 때 이 2시와 5시는 시각이고 그 사이
이 사이는 3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참 그게 그것 같고 말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것을 구분해서 자꾸 묻기 때문에 시각과 시간을 일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각과 시간은 왜 어렵냐면 이것이 1시간이 100분이 아니고 10분이 아니고 몇 분이에요? 60분이다. 60을 넘어가면 1시간이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지금 수에서 쓰는 10진법을 쓰지 않고 이 시간은 60진법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60마다 변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고 그렇죠? 근데 또 1시간은 또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돼요. 거기는 60진법이 아니야. 24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또 1년은 365일이야. 한 달은 30일이야.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것이 시각과 시간에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시각을 읽는다든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독촉하지 않고 좀 천천히 해낼 수 있도록 이것은 일상에서 맨날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에서는 또 일상에 쓰고 있는 일상 경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계산은 쉽지 않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계산이 더딘 아이들은 이것을 수의 계산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헷갈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각을 읽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시각을 읽는 겁니다. 근데 2학년에서는 이제 시각을 어디까지 읽느냐면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분침이 가르치는 시각을 읽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30분 단위로 몇 시 정각이죠. 또는 몇 시 30분 딱 2개만 읽습니다. 30분보다 작은 20분이나 10분, 15분, 13분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오늘 2학년 이 4단계에서 사학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기억한 거는 보니까 3시, 9시 정각이죠. 그 다음에 12시 30분, 10시 30분, 4시 30분 두 가지죠. 자, 3시, 9시에 지금 정각 그 바늘이 긴 바늘이 지금 12를 가리키고 있어요. 짧은 바늘을 그려라 그런 소리죠. 짧은 바늘을 3시 쪽으로 좀 짧게, 9시 쪽으로 좀 짧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30분입니다. 이 30분은요, 이 분침이 6개가 있습니다. 6. 아래에 내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침인데 12시 그래서 12시 12로 가면은 이거는 애매한 이런 시간 없습니다. 이 시침도 12시 때 시침이 딱 12를 가리키다가 분침이 30분은 긴 바늘이 도는 동안 얘도 이 1시 쪽으로 절반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절반을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시가 있는데 10시보다 10시 30분은 10시와 11시 사이 중간으로 이제 절반 정도 가야 되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교하게 그리기 어렵겠죠. 어쨌든 딱 10시 30분은 10을 가르치지 않고 10하고 11 사이에 딱 중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1분 단위까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각을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을 잘 구분하는데 일단 짧은 바늘은 몇 시를 나타내는 거고 긴 바늘은 몇 분을 나타내는데 시계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1이면 요 1입니다. 1이면 이게 5분이다. 2가 되면 10분이고 3이 되면 15분이다. 자, 이걸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요. 처음에 배운 것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학생들은 어디까지 배웠느냐? 6. 긴 바늘이 6에 가면 30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긴 바늘이 12에 있으면 정각이고 0분, 그 다음에 이제 긴 바늘이 6에 가면 30분. 그 말은 뭡니까? 다소 비례 개념이 섞여 있지만 자, 이렇게 6까지 6칸을 움직일 때 30분이었으니까 한 칸은 5분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비례식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이 5분, 1에 가면 2에 가면 10분, 3에 가면 15분. 자, 이것도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요. 6이 30분이니까 그 절반에 해당되는 3은 얼마일 거냐? 15분입니다. 3이 15분이니까 1과 2는 각각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하는 거다.
4와 5는 이제 20분, 25분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치적으로 30분을 가지고 나머지 20분, 15분, 5분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분 단위로 이해를 했어요. 5분 단위로 참 이해했어요. 5분 단위로 5분, 10분. 자, 이번에는 작은 눈금. 작은 눈금이 1분이잖아, 한 칸이.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작은 눈금이 1분이냐면 작은 눈금 한 칸이 작은 눈금은 숫자 사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 12와 1 사이가 그게 작은 눈금이 5개 있는데 아까 1이 되면 몇 분이냐면 5분이거든요. 1, 이 5칸이 지나면 5분이기 때문에 한 칸당 얼마냐면 1분이다. 이렇게 해서 1분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5분을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30분을 기준으로 1학년 때 배운 30분이 6회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인 1은 아니 15분으로 할까요? 15분은 절반인 15분은 절반인 3회가 있겠죠. 3. 그러면 이제 1은 뭐냐면 3 조각을 낸 거니까 1은 5분이다. 이렇게 이제 일에 대해서 5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30분이 6회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30분과 6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숫자 1이면 1이 숫자와 한 칸마다 5분이라는 것을 먼저 추론해내는 그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을 가지고 다시 1분으로 갈 때는 5분 안에 즉 이 숫자 1 사이에 작은 눈금이 5칸 있다. 그러니까 한 칸이 1분씩이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에 것과 연결해서 이치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만 나중에 헷갈리더라도 다시 30분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30분 6이니까 여기서 끌어오면 1은 5분이다. 그 다음에 1 안에 있는 작은 눈금은 1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교과서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몇 분 전을 다룹니다. 지금 시계는 6시 50분인데 이것을 7시 기준으로 보면 10분 전이죠. 그래서 6시 50분을 7시 10분 전이다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10분 전이라고 다룰 때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6시 반을 7시 30분 전이다 이렇게 다루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조금 남았을 때 그 7시가 되기 한 5분 전이라든가 10분 전이라든가 한 15분 전 이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7시 30분 전 이것은 6시 30분인데 굳이 그렇게 7시 30분 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9단계 한번 가볼까요? 19단계. 19단계에서는 시각을 읽는데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걸 다루게 되고 또 하루가 오전, 오후가 있다는 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몇 시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몇 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루를 다루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시각 읽은 것도 있고 또 몇 시 30분 1학년 때 읽은 걸 다 개념으로 연결해서 와야 되고 이제는 바로 직전에 배운 이제 몇 분 전 이런 거. 이거는 지금 1시 55분인데 1시 55분인데 2시로 말하면 2시 5분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시 5분 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5시 20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5시 20분.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3축 개념은 가면은 이제 시계의 긴 바늘이 한 바퀴 도는데 60분이다. 긴 바늘이 한 바퀴 도는데 60분이다. 그럼 짧은 바늘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냐? 12시간 걸리죠. 12시간. 그럼 하루는 얼마냐? 하루는 24시간이다. 이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 짧은 바늘이 2번 도니까 한 번 돌면 12시간, 또 한 번 돌면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12시간씩 2번이라는 걸로 개념을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전과 이제 오후를 배우게 됩니다. 오전은 낮 12시 이전을 오전이라고 그러고 오후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죠. 이렇게 오후라고 한다. 자, 이런 수직선에다가 이 시간을 나타내는데 왜 시간을 이런 걸 쓰냐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은 이 오전과 오후가 겹쳐져 있는 시간.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이냐? 자, 오전 9시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몇 시간이냐? 그러면 이게 보통은 4에서 9를 빼는 거. 자, 4에서 9를 뺄 수가 없어요. 뺄 줄 모릅니다. 초등학생들은. 근데 이 오후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4냐? 어떤 학생들은 오후 4시간을 14로 하고 거기서 9를 빼서 5시 가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십진법과 헷갈리는 거죠. 근데 오후 할 때 우리는 이 기준이 12시를 기준으로 12진법을 여기서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간은 16시라고 그러죠. 16시고 거기서 9를 빼면 이제 7시간 되는데 이런 계산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딱 이걸 치라고 이 보니까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해가지고 이게 7칸이다. 7칸. 7칸이란 말은 7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이제 오전 오후가 걸쳐 있는 이런 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오전 오후가 있는 이 수직선을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7개의 단계를 가지고 4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13단계의 것들 중에서 혹시 또 질문이 생긴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때 거기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4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아이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